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고지서 한 장에 적힌 숫자가 마이너스 1억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이건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 3쌍 중 1쌍이 배우자의 숨겨진 채무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는다고 하죠. 도대체 그 많던 결혼 자금은 어디로 갔고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주머니 사정을 이토록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평화로운 가정을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유령 배우자의 빚 1억 원의 행방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단서를 찾아보죠. 많은 분이 설마 1억이나 몰랐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경제학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보를 가진 쪽과 가지지 못한 쪽 사이의 차이를 말하죠. 결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소비 습관이나 빚의 유무는 겉모습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월급날마다 호캉스를 즐기고 명품백을 사던 내 연인이 사실은 그 비용을 모두 리볼빙으로 감당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리볼빙이란 이번 달에 낼 카드값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기는 서비스인데 수수료율이 무려 15%에서 20%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빚이 단순히 사치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서 두 번째는 바로 매몰 비용의 함정입니다. 이미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계속하는 현상을 말하죠. 30대 직장인 김 씨의 사례를 볼까요? 김 씨는 결혼 전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결혼 자금은 마련해야지라는 생각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이른바 물타기를 시작했죠. 결국 손실을 만회하려다 빚이 1억까지 불어났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복구할 수 있어라는 근거 없는 희망이 가족의 미래를 통째로 집어삼킨 겁니다. 자, 이제 이 돈이 흐르는 구조를 한번 해부해 봅시다. 대출 금리가 연 5%라고 가정했을 때 1억 원의 이자만 한 달에 약 40만 원이 넘습니다. 원금까지 같이 갚아야 한다면 매달 150만 원 이상의 현금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셈이죠. 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진짜 무서운 문제는 바로 기회비용의 상실입니다.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다른 기회의 가치를 뜻합니다. 매달 빚 갚는 데 들어가는 150만 원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아이의 교육보험을 들거나 노후를 위한 연금 저축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빚 때문에 그 모든 미래 가치를 포기해야만 하는 거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왜 우리는 결혼 전에 이런 문제를 잡아내지 못했을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부부 중 40% 이상이 결혼 전 서로의 정확한 자산과 부채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데 돈 이야기는 치사해 보여서 혹은 잘 해결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인 줄도 모르고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투명성이라는 시스템의 부재에서 온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가정에서는 결혼 전 혼전 계약서를 쓰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 분할뿐만 아니라 각자의 부채 현황을 증빙서류로 명확히 공개하죠. 반면 우리는 여전히 정에 이끌려 경제적 합의를 뒤로 미룹니다. 이 차이가 결국 1억 원이라는 거대한 벽을 만드는 겁니다. 만약 결혼 전 신용정 보조회서를 서로 교환했다면 어땠을까요? 1억의 빚을 안고 시작하는 것과 1억을 모으고 시작하는 것의 차이는 10년 뒤 자산 형성에서 수억 원 이상의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짓는 무서운 반전이죠. 자, 이제 우리는 숨겨진 구조를 폭로했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양심 문제를 넘어선 가계 경제의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거버넌스란 의사결정을 내리는 체계를 말하는데 부부 사이의 경제적 의사결정 체계가 무너져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미래를 전망해 봅시다. 앞으로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달로 본인의 자산과 부채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즉,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뜻이죠. 오히려 솔직하게 공개하는 것이 신뢰 자본을 쌓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1억이라는 빚 앞에 선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재무적 휴전을 선언하십시오. 비난하기보다는 현재의 정확한 대출 잔액과 금리를 종이에 다 적어보세요. 둘째, 소득의 단일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각자 돈을 관리하면
빚의 흐름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통장으로 가계 현금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밑빠진 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추는 구조적 해결책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결국 결혼은 서로 다른 두 경제 주체가 만나 하나의 기업을 세우는 일과 같습니다. 부도 직전의 기업을 살리려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듯 가정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만으로 이자가 멈추지는 않으니까요. 자, 여러분은 배우자의 경제적 과거를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의 방이 아직 남아있지는 않나요? 오늘 저녁 식탁 위에서 가계부와 신용점수를 함께 펼쳐놓고 대화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담이나 부부 경제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대화가 누군가의 가정을 지키는 마지막 동아줄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날카로운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